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제 이거 고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저는 아티클 DAO랑 멤버 DAO, 얘는 이제 제가 DAO라고 부를게요. DAO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public int last id public 일단 프라이빗으로 만들죠. private int last id 만들고 얘를 여기도 만들어 줄 거예요. DAO에 각각 last id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일단 이게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last id가.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묶을 건데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이제 메서드에서 게시물이 작성이 될 때 얘를 일씩 증가시키는 이런 로직을 구현을 해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동안 많이 했던 건데 일단은 여기 DAO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DAO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패키지는 DAO 그대로 쓸 거고요. 중복되는 게 얘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얘도 이제 그러면 필요가 없을 거고, 그리고 나서 상속을 받게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이 다오들이 이거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걸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 하나 붙여주죠. 여기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생성자를 통해서 이 last id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do write 여기서 얘가 문제잖아요. 얘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메서드를 우리가 하나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지금 articles에 add 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article 컨트롤러예요. 근데 articles에 add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할을 넘길게요. 우리가 만들어 놨던 컨테이너에 article DAO에다가 add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DAO에는 당연히 이런 메서드가 없으니까 에러가 날 건데 만들어주면 되죠. create 메서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역할만 나누고 있는 거죠. 지금 별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DAO 연결해서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넣어줘. 이거 지금 객체 조립했으니까 이 데이터 실제로 아티클스에 좀 넣어줘. 부탁을 한 거고요. 그거를 아티클 다오가 해준 거죠.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add를 할 때 실제로 게시물이
아티클스에 저장이 될 때, 그때 라스트 아이디가 1씩 증가를 한다면 일단 게시물이 등록될 때마다 라스트 아이디는 1씩 증가를 할 거예요. 얘들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라스트 아이디에 접근이 가능하려면 퍼블릭으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여기 퍼블릭 같은 경우는 프로텍티드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받은 다오, 두 다오한테는 부모자식 관계잖아요, DAO랑. 얘네들끼리는 프로텍티드만 해놔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다른 데서 갖다 써야 되면 퍼블릭으로 바꿔준다 라고 했던 이유가, 제약 조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좋아요. 이거는 이제 모든 객체지향 언어 그리고 DB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건요, 꼬일 일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될 건 늘어나는 게 팩트지만, 프로그램 상에서 서로 뭐 얘랑 얘끼리 꼬일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텍티드로 해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퍼블릭으로 하겠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애드 할 때 이렇게 바꿔줬죠. 이거를 애드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멤버부터 보죠. 멤버부터 완전히 똑같은 거. 멤버도 두 조인 할 때 여기서 네, 여기 멤버스에 애드 하고 있죠. 이것도 멤버 DAO로, 멤버 DAO로 좀 옮겨 줄게요. 컨테이너에 멤버 DAO한테 애드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멤버, 얘도 크리에이트 메서드 해주고요. 여기서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멤버스에 넣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멤버도 추가할 때 라스트 아이디를 1 증가시키면 멤버 회원 번호도 가입을 할 때마다 1씩 증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요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아티클스의 사이즈 플러스 1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아티클 DAO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get new id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create 해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리턴을 시켜주면 되는데 뭘 리턴을 시켜주면 될까요? 그렇죠, 라스트 아이디를 리턴을 시켜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을 해서 주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제 하나 플러스 된 값으로 등록을 할 거잖아요. 잠깐만. 라스트 아이디 애드 할 때 뿔뿔. 그러면 자, 헷갈리니까 좀 옮겨 놓고 글 생성, 일단 글 생성 그러면은 1 라스트 아이디 0이니까 1 들어가고, 애드 할 때 라스트 아이디는
2가 되는데.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이트 1번 글 생성. 자, 지금 일단 테스트를 해보니까 1번 글 생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글 번호를 그냥 1, 2, 3을 고정으로 넣어놨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아티클스한테 애들을 얘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얘도 바꿔줄 겁니다. 컨테이너한테 아티클 다오에 애드 시키고 나서 여기도 컨테이너에 아티클 DAO에 get new ID 그리고 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얘랑 똑같은 원리로 멤버도 해줄 수가 있겠죠. 멤버 to right 멤버에도 to join 에서 이거 안 만들었니? 멤버스 undefined for the type member DAO. 자, 일단은 조인할 때 회원 번호, 여기 ID, 여기 부분을 컨테이너 멤버다오 그 말고 멤버다오 get new ID, 예, 여기도 없군요. get new ID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겹치는 게 또 있으니까 얘는 DAO로 옮겨가도 되겠죠. 그러면 얘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이 에러는 왜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에러가 났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컨테이너에 멤버 애드, 그리고 여기도 컨테이너에 멤버 get new ID, 자, 이러면 get new ID 처음에 1, 2, 3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글 쓸 때 to write id에 4 add 할 때 자, 일단 테스트. 사번 글 생성 잘 되고요. 5번 글 생성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예 싹 지워버리고, 사 4번이랑 5번 다 지워버리고 나서 게시글 없는 상태로 라이트 그러면 6번 글 생성. 잘 되네요. 예, 이게 맞죠? 네, 제가 헷갈렸던 거를 이제 좀 잡혔어요. 저도 좀 헷갈렸는데, 자, 우리가 그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make test 데이터를 통해서 임시 데이터를 만들죠. 그러면 get new id를 통해서 get new id는 지금 last id가 0일 때 플러스 1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 2, 3이 들어오겠죠. 아니죠. 이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last id를 직접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0인 상태에서, 자, 볼게요. 다시. 자, add를 합니다. add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article DAO에 add 들어와서 add를 시키죠. 그쵸? 여기 add를 할 때 번호를 넣는 게 어딨어? 번호를 넣는 게 get new id죠. 그럼 get new id는 0인 상태의 last id를 1 더해서 1이라는 값 처음에 여기로 리턴을 해주겠죠. 1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add가 끝날 때 보면 last id가 1 증가하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add 될 때, 얘가 실행될 때 last id는 몇이에요? 1이죠. 왜냐면 last id의 실질적인 값을 변화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할 때 이 get new id라는 걸 써주면서 여기서 받는 리턴은 add 때 증가한 last id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last id가 0인데 우리가 add를 한번 해요. 이게 add예요. 이거 할 때 last id가 1 증가한대요. 근데 1 증가하기 전에 우리가 add 먼저 하죠. 로직이 그렇잖아요. 어레이 리스트에 먼저 add를 하고 그 다음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add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매개변수로 받아오고 있는 인자로 받는 이 아티클이라는 애, 얘는 지금 요거잖아요. get new id. 이것들이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아티클로 봤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러면 그거가 add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인자로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현재 라스트 아이디는 0인데 플러스 1에서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완전히 add가 돼서 아티클스에 들어가요. 아티클스에 이렇게 아티클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라스트 아이디가 1 증가하는 거죠. 로직이 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증가시키잖아요. 자, 좀 헷갈려요. 저도 헷갈렸던 부분, 지금 방금 저도 헷갈려서 좀 찾아봤는데, 애들을 할 때 인자인 아티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dd가 먼저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작되는 그 흐름을 찾아가면요, 얘가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라스트 아이디가 1 증가하기 전에 add가 먼저 되니까 여기서 얘가 더 나중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죠. 먼저 증가되고 나서 그 값에 플러스 1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 돼서 들어가고 나서 원래 값을 1 증가. 그러니까 원래 값을 지금 들어간 번호랑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add가 진행할 때는 지금 현재 라스트 아이디는 1인 상태고, 그럼 여기서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들어가서 add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라스트 아이디 뿔뿔, 그걸로 라스트 아이디가 2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저도 순간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to write 할 때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강제로 1, 2, 3을 넣어준 게 아니게 되니까 제대로 라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잘 나와 있는 상태로 1번을 지우고 글을 썼을 때 4번이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 3번 글을 다 지워놓고 다 지우고 나서 글을 써도 5번이 잘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글 번호는 절대 중복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저도 순간 이 순서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도 다 바꿔줬고, 이러면 회원번호 또한 마찬가지로 게시물처럼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우리가 그 과정에서 get new id라는 거를 아티클 다오랑 멤버 다오에서 둘 다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얘는 아예 내용까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져와서 그냥 해줬을 뿐이죠. 넣어줬을 뿐이죠. 얘 그냥 상속받으면 여기 없어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퍼블릭. 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얘 때문에. 네, 이거는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해주면 게시물 번호 중복돼서 생성되는 거는 해결이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해주죠. 두 조인이랑 두 라이트.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로그인 할 때, 아니지, 회원가입할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되는 그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이런데 회원가입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아이디 입력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필수 정보 입력란 해가지고 빨간색 에러 나면서 입력 안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처리를 해줄 건데, 자, 일단은 두 조인에서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 받을 때 이런 것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트림이 뭐였죠? 공백을 안 쓰죠. 그죠? 공백을 일단 다 지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멤버 조인을 할 때 이렇게 공백 들어간 거를 아예 없애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로 보겠다 하는 거죠. 이걸 왜 지금 처리를 했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았을 경우에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로그인 아이디,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로그인 아이디라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그 값을 담아 놓고 썼는데, 그 로그인 아이디에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죠. 근데 이건 널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건 널이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때 아이디를 입력해달라 하고 컨티뉴 올려보내겠다라는 거죠. 다시 입력하라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입력해주세요 계속 나오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근데 제가 트림을 써준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공백을 하나 쳤어요. 이건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공백은 명백히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해준 것 뿐이죠. 대신에 이런 건 되겠죠. 공백 하나 하고 입력하는 거, 이거는 입력값이 엄연히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렇게 쳤을 때에는 이 공백은 무시가 돼서 아이디는 이만큼만 되겠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회원가입 하는데 아이디 앞에다가 공백을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림을 붙여준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비밀번호나 뭐 이름 똑같겠죠? 방식이 똑같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한 퀴즈. 비밀번호에도 제가 트림을 넣었어요. 비밀번호에도 공백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제 특수문자 중에서도 뭐 공백이나 특수문자 중에서 안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에 쓸 수 없는 거를 많이 제약을 걸어놓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정규식. 이제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정규식을 사용을 해서 입력받지 못하는 애를 이미 한번 걸러요. 보통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백만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비밀번호 입력할 때 트림을 써줬습니다. 여기는 트림이 필요할까요?
비밀번호 확인 입력하는 부분은 트림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 누군가 저희 시스템상에서 일단 공백을 없애고자 트림을 넣어줬죠. 근데 이걸 사용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공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멤버 조인을 해요. 아이디를 뭐 했어요. 여기서 내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 확인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난 똑같이 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가운데에 공백이 있으면 안 지워주니까 깜짝 놀랐네. 가운데 말고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비밀번호를 앞에 공백 하나 뒤에 공백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침대로 치겠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난 분명히 똑같이 치고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안내를 해줄 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경우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웹을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굳이 안 처리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스템 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는 치명적인 오류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시스템 상에서 비밀번호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해놨으면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확인은 안 해도 돼요. 이 비밀번호는 트림으로 맨 앞과 맨 뒤 공백을 지우는 거 포함, 그거 포함 가운데에도 공백을 쓰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로직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안 돼야 되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비밀번호 확인 쪽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근데 우리가 명시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 무조건 똑같이 수행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분명히 똑같이 쳤는데 비밀번호 확인을 못 넘어간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되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보통 포함이 돼서 같이 검토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앞 맨 뒤 공백 제거 둘 다 됐으니까 요거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얘는 필요할까요? 이 로직? 패스워드 체크? 얘는 굳이 필요 없죠? 왜냐면 비밀번호를 뭔가 입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탔어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을 한 거죠. 근데 패스워드 체크에 공백을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엔터 쳤어요. 그럼 여기서 거르겠죠. 그래서 굳이 체크는, 이 로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이름 쪽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자, 네임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을 때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컨티뉴가 문제인 거죠. 얘를 우리가 이제 메서드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넘어가진 않죠. 얘를 만나게 되면 리턴이니까 메서드가 끝나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잠깐만, 얘 왜 넘어가지죠?
로그인 패스워드. 왜 넘어가지지 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넘어가진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받고 나서 이걸 조건을 보라고 해놨군요. 제가 얘가 먼저 있어야겠죠. 비밀번호 입력을 안 했을 때 아예 안 넘어가게끔. 그러면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안 했을 때 잘 나오고요. 비밀번호 확인, 뭐 여기는 당연히 다시 입력하라고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자, 여기 네임, 이제 네임이죠.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거 출력하면서 리턴 될 거예요. 해볼게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는 잘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왜냐? 리턴으로 함수를 끝냈으니까 다시 명령을 입력받아야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원가입 창에서 필수 입력 정보 하나 입력 안하고 다음 거 눌렀다고 갑자기 회원가입 창이 새로 뜨는 거, 아니, 회원가입 창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로 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 회원가입 다시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는 무한루프 안에 없으니까 다시 입력받게끔 하려면 무한루프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서 네임 쓰는 게 문제니까 이 네임을 밖으로 하나 빼줘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위에다가 모아놓고 있으니까 넌 왜? 자, 지금 제가 뭘 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무한루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얘가 입력을 받게끔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경우가 아닐 때 리턴으로, 리턴이 아니라 이제 컨티뉴가 돼야겠죠? 다시 위로 올려보내서 재입력 받게끔 계속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제대로 받고 내려오면 브레이크 해서 와일문 빠져나오도록 해준 거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조인, 아이디 입력 안 했을 때 잘 나오고요. 비밀번호 입력 안 했을 때 잘 나와요. 비밀번호 확인, 당연히 다시 입력해주세요 하면서 비밀번호 나오니까. 자, 이름 입력 안 했을 때 입력해주세요 계속 잘 나오고요. 입력하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필요했던 필수 정보들, 걔네를 이제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안 넘어가게끔 처리해주는 로직을 완성을 시킨 거죠. 자,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좀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채워진 게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죠.
메인부터 해서, 메인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니까, 그 다음에 앱,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DAO,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 실제로 우리 DB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시작, 프로그램, 그냥 시작. 얘는 이거를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 앱이 하고 있는 이 여기서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걸러내서 튕겨낼 거 튕겨내고 나눠서 보내주고, 이런 거를 이제 뭐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사용하는 라우터의 의미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라우터라는 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보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게 라우터고, 그런 과정이 라우팅인데, 뭐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요.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이 그 라우팅 역할이다 라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네요.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라우팅 역할을 할 거고요. 얘는 고객 응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창고지기, 얘는 창고죠.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서비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얘는 이제 실무가 되는 거죠. 실무팀. 이런 역할들을 각각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얘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서비스까지 할 수 있게 되면은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할 거예요.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진짜 딱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최대한 드릴 건데, 이해가 너무 잘 안 되시면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이거는 더 깊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웹앱 개발 그쪽 수업에서 더 진행이 될 거라서, 그리고 약간 명확하게 서비스가 하는 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다루려면요, 지금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DB나 JSP 이런 쪽이 다 필요해요. 지금 사실 컨트롤러도 이런 구성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애초에 얘는 서버랑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애들이에요. 원래는 백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원래 컨트롤러고, 그리고 그래서 실무를 서비스로 나누는 거고요. 실무를 나눈다라는 건 이런 기능들이 다 서비스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콘솔에만 찍고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MVC 패턴대로는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좀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와서 그렇다고 서블릿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래도 알려는 드리자 하고 흐름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게끔 해보자 라고 결론이 나서 일단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막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얼굴 찡그리시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리스트에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리고 이것도 그 모든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기능을 다 옮기진 않을 거예요. 일부를 옮겨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나머지 기능들도 좀 옮겨 보시고요. 안 되신다면 그냥 그렇구나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리스트에 우리가 서치 키워드
라고 하는 애 있죠. 이 서치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얘를 서비스로 한번 좀 옮겨 볼 겁니다. 얘도 컨테이너에 넣을 거예요. 컨테이너에 아티클 서비스 라고 하는 애를 지금은 없지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get for print articles 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해줄 겁니다. 이 articles 대신에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얘를 만들어 줘야겠죠. create field. 여기서 자동 생성된 이 오브젝트라는 타입은요, 이 아티클 서비스가 뭐 하는 애인지 자바는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얘가 그 담아야 될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요. 힌트를 준 게. 그래서 만들어진 자동 완성된 오브젝트인데, 얘는 어디 갔어? 컨테이너 오브젝트인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브젝트는 객체예요, 객체. 근데 자바에 있는 모든 자료형 타입, 뭐 참조형 타입 이런 거를 아우르는 애예요. 얘는 어떤 데이터도요 오브젝트 안에는 다 들어가요. 이런 거죠. 간단하게 1 들어가죠. 정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1 들어가죠. 실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자열 들어가죠.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됐나? true도 들어가네요. 모든 타입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타입을 어우르고 있는 게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뭐든지 일단 네가 알아서 고쳐서 쓰든가 이대로 쓰든가 알아서 해, 이런 느낌으로 자바가 만들어 준 게 오브젝트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타입을, 데이터를 넣는 변수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진짜 그냥 모든 걸 어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엄청 꼬일 거예요.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근데 얘는 이제 우리는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애로 만들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 줄 겁니다. create class, 컨테이너는, 패키지는 서비스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저희가 다오도 컨테이너 안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서비스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개발하면서 이제 서버랑 DB 이런 거를 다 같이 혼용이 될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진 않아요.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콘솔을 찍는 요 안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여기다가 아까 이 내용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잠깐만. 아하, 여기 이거 하나 빠졌었네요.
검색 결과가 없을 때 리턴이 하나 있었어야 되죠? 얘도 종료를 시켜줬어야 되네요. 이거 하나 빠졌었네요, 옛날부터. 자, 여기까지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가져와서 붙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연히 서치 키워드가 없으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얘를 서치 키워드를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받아야겠죠. 4개 변수로. 자, 요 밑에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든 아티클 컨트롤러에 그 서치 키워드 랭스 여기 부분 이만큼 자른 거고요. 여기다 갖다 붙인 거고요. 그리고 서치 키워드를 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치 키워드를 인자로 넘겨주는 거고요. 메서드에서 매개 변수로 받아오게끔 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없어서 뭐라 하니까 만들어주면 되죠. 위로 빼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이 아티클스는 뭐죠? 여기서 그 사용돼야 되는 아티클스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사용되고 있던, 여기 지금 이 반복문 돌아가야 되는 아티클스, 원래 아티클 컨트롤러 쇼 리스트 안에서 사용되고 있던 아티클스였어요. 그죠?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걸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티클스는 얘는 다 어디 들어있다고요? 컨테이너에 아티클 DAO에 들어있는데 가져오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서 이 아티클스를 넘겨준다면 이렇게 넘겨준다면 이 아티클스에는 넘어온 아티클스가 담기겠죠. 그럼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서치 키워드가 널이 아닐 때 아니지,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널이 아닐 때 아티클스 그리고 여기서 저도 지금 헷갈려요, 조금씩.
이게 잠깐만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얘가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잘라서 일로 들어오는 게 맞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가졌다가 3시 10분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마지막에 했던 이거는 제가 다 돌려 놓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무시를 해주세요. 제가 다 돌려 놓을 테니까 어디까지 가?